여러분,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셨나요? 특별한 날을 앞두고 파이브 예약을 고민하시나요? 뷔페라는 공간은 참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수많은 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자, 화려한 조명 아래서 평소보다 큰 용기를 얻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이 가게 기둥을 뽑아버리겠다. 최소한 내가 낸 돈보다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이런 비장한 다짐,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올 때 정말 사장님을 이겼다는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패배감 섞인 포만감 뿐이었을 겁니다. 벨트를 풀고 달려들어도 뷔페가 망하지 않는 이유?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화려해지는 이유는요. 사장님들은 우리가 먹을 양을 이미 다 계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하나씩 파헤쳐 봅니다. 지식 한 입, 지식 한 주먹, 교양 주먹밥이 준비한 메뉴는 뷔페의 경제학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의 전략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럼 뷔페의 입구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우리는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 함정을 만납니다. 뷔페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뭔가요? 화려한 장식? 아니면 맛있는 냄새? 사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동선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입니다. 배고픈 상태로 들어온 시청자들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때 뷔페는 아주 교묘한 기술을 사용하죠.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탄수화물의 역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초입에는 항상 비슷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볶음밥, 떡볶이, 잡채, 탕수육 같은 메뉴들 말이죠. 왜 가장 비싼 대게나 스테이크는 구석에 있을까요? 단순히 배치가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뷔페의 첫 번째 전략은 접시 채우기입니다. 배가 몹시 고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음식은 뭔가요? 바로 저렴하면서 포만감 높은 탄수화물 위주 음식입니다. 갑복간엔 따뜻한 볶음밥의 향기는 거부하기 힘들죠.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것부터 조금 담자.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전략에 걸려든 겁니다. 볶음밥과 잡채는 위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싼 고기 코너에 갔을 때는 이미 배가 차 있게 되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해본 강렬한 자극에 이끌려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두 번째 비밀은 식기구의 크기에 있습니다. 뷔페 접시가 집 접시보다 유독 무겁지 않던가요? 혹은 어떤 곳은 접시 크기가 작다고 느끼신 적은요? 접시가 작으면 자주 움직여야 해서 귀찮음을 유발합니다. 접시가 무거우면 많이 담게 되지만 금방 지칩니다. 무거운 접시를 들고 이동하면 칼로리를 쓰고 피로해지죠. 심지어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위치도 전략적입니다. 비싼 메뉴 옆에는 쓰기 불편한 집게가 있기도 합니다. 반면 저가 메뉴 옆에는 아주 큰 스푼이 놓여 있죠. 한 번에 푹 떠서 접시를 채우게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명의 마법이 더해집니다. 조명은 음식을 더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조명은 우리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죠. 눈이 피로해지면 무의식적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는 물의 배신입니다. 왜 탄산음료 기계가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있을까요? 음식이 느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탄산을 찾습니다. 탄산은 입을 헹궈주지만 사실 배를 가스로 채웁니다. 음료로 채워진 배에는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줄이죠. 결국 고기 대신 설탕물로 배를 채우고 나오는 셈입니다. 아, 나는 음료수 안 마셨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뷔페 음식의 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뷔페 음식은 일반 식당보다 대체로 간이 강한 편입니다. 맵고 짜고 단맛이 강렬하게 어우러져 있죠. 이런 자극적인 맛은 혀를 금방 마비시킵니다. 뇌는 포만감 신호를 빨리 보내게 됩니다. 다양하게 먹는 듯 해도 자극의 홍수 속에 있는 겁니다. 뷔페 사장님은 여러분의 미각까지 이미 설계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뷔페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낸 돈만큼 먹었을까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뷔페가 사는 가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뷔페는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일반 식당은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몰라 애를 먹습니다. 하지만 대형 뷔페는 다릅니다. 그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연어가 얼마나 소비될지 정확히 예측하죠. 산지와 직접 계약해 톤 단위로 재료를 들여옵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고 대량 구매하니 가격이 하락합니다. 2만 원에 살 연어를 뷔페는 5천 원에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사장님이 여유로운 이유입니다. 또한 뷔페는 계절의 마법을 사용합니다. 제철 식재료는 가장 맛있으면서도 저렴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제철 채소는 훌륭한 전략 아이템입니다. 제철 음식을 챙겨주네? 라며 감동하시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절감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일반 식당은 한 명 한 명 서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뷔페는 손님이 직접 음식을 나릅니다. 홀직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죠.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마다 요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조리합니다. 수십 인분을 조리해서 내놓으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과정이 단순화되니 인건비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그릇을 치워주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기술이 대체하며 비용을 더 줄입니다. 이런 구조적 강점이 뷔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도 비싼 스테이크만 먹으면 손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물론 그런 손님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뷔페는 평균의 법칙을 믿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 뒤에는 적게 먹는 10명이 있습니다. 아이들, 소식하는 어르신,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들. 뷔페는 모든 손님의 평균치를 계산해 가격을 정합니다. 먹방 유튜버가 와도 뷔페가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장님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체 시스템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좀 억울한 기분이 드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체의 신비가 남았거든요. 인간의 위장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네, 물리적인 부피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뇌는 가끔 위장을 속이기도 합니다. 뷔페 사장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은 뷔페에서 질린다는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맛있는 갈비도 새 접시째면 처음 그 맛이 아니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감각특이적 포만감이라 합니다. 똑같은 맛을 계속 느끼면 뇌가 신호를 차단합니다. 메뉴가 수십 가지인 건 더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미각을 빠르게 지치게 하려는 겁니다. 다양한 맛이 섞이면 뇌는 금방 혼란을 느낍니다. 고민하는 사이 배는 이미 차오릅니다. 또한 비주얼의 과잉도 한몫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배가 부릅니다. 화려한 음식을 구경하는 동안 도파민이 나오죠. 하지만 막상 담아오면 많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뷔페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그것은 공기와 시간입니다. 음식 간격이 넓으면 손님은 더 많이 걸어야 합니다. 걷는 동안 뇌는 흐름이 끊겼다고 판단합니다. 흐름이 끊기면 포만감 중추가 더 빨리 작동하죠. 줄을 서야 하는 인기 코너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식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뷔페는 배고픔이 사라지는 골든타임을 압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디저트의 비밀. 배불러도 디저트 들어갈 자리는 따로 있다고 하죠? 이것은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단맛이 들어오면 위장은 일시적으로 근육을 이완합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디저트는 단가가 낮아 금방 배부릅니다. 디저트로 마무리하는 순간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저렴한 재료로 만족감을 주며 식사를 끝내게 하죠. 완벽했어! 라는 기억을 안고 우리는 문을 나섭니다. 머릿속에선 벌써 다음 방문을 계획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사장님의 자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뷔페에서 손해만 봐야 할까요? 관점을 바꾸면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해답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승리하는 자의 뷔페 활용법 궁금하시죠? 돈으로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장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뷔페의 진짜 가치는 본전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집에서 3지까지 요리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나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재료 손질과 요리, 설거지하는 그 엄청난 노동력, 뷔페 가격에는 모든 수고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만 가서 취향대로 골라 먹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할 자유, 그것이 바로 뷔페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현명하게 즐기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수프나 죽으로 위장을 데워주세요. 갑작스러운 폭식은 위장에 무리를 줍니다. 둘째, 찬 음식에서 따뜻한 음식 순서로 드세요. 샐러드나 회를 먼저 먹는 게 미각 유지의 비결입니다. 셋째, 한 접시에 너무 많은 종류를 담지 마세요. 소스가 섞이면 맛을 잃고 혀가 금방 피로해집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속도 조절에 좋습니다. 넷째, 비싼 음식보다 진짜 먹고 싶은 걸 드세요. 단가 계산하다 보면은 식사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기분 좋게 먹었다면 이미 본전은 뽑은 겁니다. 다섯째, 함께 간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해 보세요. 뷔페는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여러분 이제 뷔페가 왜 안 망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심리와 경제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알고 나면 더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용해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죠. 지식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배운 비밀이 여러분의 식사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뷔페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먼저 집으시나요? 포기 못하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나요? 오늘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교양주먹밥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지식으로 채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신선한 지식을 가장 먼저 받으세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지식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지식 설계자 교양 주먹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